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2심이잖아요. 네. 그 마지막 줄 보면 3월 10일까지 신규 사건 배당 금지를 해줬어요. 고등법원장이. 그러니까 요 사건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게 재판부가 최은정 부장인데 저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고등법원장이 받아준 거예요. 저 신청을 3월 10일까지 그럼 신규 사건 배당을 금지하겠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증인을 13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최은정 부장이 한 명만 이제 했어요. 한 명.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2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심에서 다 증인들 불러 모아서 다 본 거니까. 했는데 네. 또 새로운 걸 또 했겠죠. 네. 근데 최은정이가 불허했어요. 문서 신청 불허하고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 언어학자, 감정 뭐 이런 걸 이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최은정이 불허했어요. 언어학자의 감정이 뭐가 필요하냐? 똑부러 줘야죠. 최은정 부장이. 빨리 하겠다는 거네. 근데 엊그제 1월 23일 첫 길을 열었거든요. 네. 고등에서. 네. 근데 놀랍게도 2월 26일 날 결심하고 그날 구형하라고 딱 내린 거야. 오, 야. 첫 기일 때 결심을 날짜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거의 없어. 아예 너 한번 당해봐란 얘기네 보니까. 네. 저 새끼 그동안 법은 가지고 놀았는데 네. 엄중하게 하겠다라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최은정 부장이 바로 1월 23일 첫 기일인데 기일 때 뭐 올라오니까 뭐 저 다 불허하고 그다음에 결심을 날짜를 정했어요. 26일 날로. 이번 달 26일 날. 결과는 뻔한 거야 저거. 저건 뭐 그냥 별로 볼 게 없다는 알짤 없어. 알짤 없어요. 그러면 저거는 3월 초순이나 중순이나 말에는 반드시 선고가 됩니다. 선고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2심에서는 어떻게 하면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몇 자 고쳐요.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다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판결문은 이유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정 같은 저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쓰면서 이 몇 자 고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자기가 새로 쓰겠네. 새로 써 이제. 그 새로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걸리지만 제가 볼 때는 저 태도를 보면요. 3월 중순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야, 저건 요즘 아주 그 밥맛이었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네. 오랜만에 참 기쁜 소식이죠. 근데 저걸 지금 어디 그 뉴스에 났나요? 예? 뉴스에 났어요? 뉴스에 났을 거예요. 제가 난 못 봤는데.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김학성 교수님이 저걸 조사하신 거네 보니까. 저것도 1월 23일 첫 기일인데 2월 26일 날 결심하고 구형하라고 한 게 난 도대체 속이 막 너무 후련한 거예요. 야, 참 그래도 저런 판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저 최은정 부장이 뭔가면 선거법에서 서류를 보냈더니만 이사불명으로 나왔잖아. 그다음에 또 뭐 없어서 왔잖아요. 없어서 왔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아니 거기 살고 있는 놈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의원 회의실로 의원회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최은정 부장도 그 동안에 보면서 부글부글 끓었죠. 이게 끓었는데 그래도 좀 저런 판사가 있더라고요. 전 결과는 뭐 보나마나 내가 볼 때는 저게 양형이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요. 김문기는 몰랐다 그랬거든요. 몰랐다는 부분을 그 한성진 부장은 그걸 무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 무죄로 봤냐면 무죄라고 이제 몰랐다 그랬는데 넌 알았지만 몰랐다고 한 게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야. 공표에.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태도 봐서는 너 형량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럴 것 같네요. 탄핵만 잘 버티면 돼 우리가. 참. 그럼 저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 2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저건 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따질 것도 그럼 없어요. 이제 민주당이 폭탄 날라가서 저기서 이제 뭐 난리겠네요. 뭐 424억에 저게요. 424억 뱉어낸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경수도 날리고 하겠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위증교사에서 보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특집으로
그 이제 김진성과 이재명이가 매우 가까워졌어요. 위정하고. 하고. 그렇지. 김진성 입장에 이재명이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김진성과 이재명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진성이가 모셨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하고 싸워서 떨어졌잖아. 그렇지. 떨어졌으니까 김진성과 이재명은 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없지. 예. 없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2020년 8월에 김진성이가 문자로 인사청탁을 넣어요. 이재명한테. 뭘 넣느냐. 전북대학교 이남호 전 총장을 교육특보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재명의 교육특보로. 그러면 김진성이의 위치로 봐서는요. 문자로 부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아니 저 사람은 저 수행비서잖아요. 김병량의 수행비서가 하늘 같은 이재명한테 문자로 뭐 달라고 인사청탁을 넣을 군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위증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한 거지 뭐.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줄 거야라고 문자를 넣은 거지. 위증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문자로 요청하기는 너무 버거운 상대란 말이죠. 이재명이가. 근데 그 당시에 또 위증할 때요. 김진성이가 전용수 비서실장에게 진술서를 보내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전용수가 뭐라고 답을 또 왔냐면 이재명에게 보고한 후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진술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고 보낸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위증하면 됩니까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수가 이재명에게 보고한 다음에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위증 조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도 김동연이가 위증은 있었는데 교사는 없어서 졌다고 소리하고 있는데 저것도 반드시 번복될 겁니다. 후에 전용수 씨가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서 유서에다가 정치 내려놓으시라고 유서에 남겼어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 사람이 정치 내려놓으시라고.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살하면서 저런 말을 썼겠어요. 네. 예, 참. 하여튼 저것도 위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문자로 요청을 할 만한 사이가 된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일개 비서가 그리고 전임시장 비서가 예. 예? 지금 그 이재명한테 하늘 같은 이재명한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특보를 임명해 달라고 교육 특보로 그것도 임명해 달라고 그걸 넣으면서 그것도 찾아가서 부탁한 것도 문자로. 참. 그러니까 위증을 해줬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건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판결을 말씀드리는 게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 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내란 선동 선전은 성립될 수 없다. 우리가 저게 이제 판례를 계속해서 우리 이제 전두환 대통령 상황이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권사가 저걸 계속해서 방송을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저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자꾸 내란 선동으로 보니까 맞아요. 저 판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 지난번에 왜 미국 갔다 오시면서 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짧았어요. 짧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내란이 될 수 없는 우리 이제 당시에 저 판례를 근거해서 내란이 더더욱 될 수 없는 구체적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것은요. 저 말은 뭔가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다음에는요. 내란 행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좀 부연 설명 이런 겁니다. 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도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시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 계엄군이 진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법원은 그 각종 시위를 진압한 그 행위를 내란으로 본 거야. 내란으로 본 거예요. 원심 지방법원 판결이거든요. 그것까지도 내란으로 본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뭔 소리냐? 계엄이 해제가 된 다음에는 일체 모든 행위는 내란이 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판례의 의미는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도 전국적으로 각종 시위가 있었단 말이죠. 있었죠. 예, 그 시위를 진압했단 말이죠. 네. 진압한 행위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야 그 일전 집권 세력들 네. 시위 진압을 했죠. 나갔죠. 했죠. 네. 그럴 때 지방법원 판례는 하급 판례는 그것까지도 내란 행위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입각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고 이때는 전두환 대통령은 군부의 실세였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압박해서 비상계엄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건 불법적이죠. 그쵸. 그리고 하게 하고 어쨌든 뭐 법적인 건 아니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비상계엄 입법 무슨 기구도 만들고 국가보위 입법회의, 입법회의도 만들고 뭐 비상대책회의도 만들고 국회 해산시켜 버렸죠. 국회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국헌문란을 했지 만약에 맞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는 이제 그 시위에 대해서 광주 같은 진압을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폭동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본다는 전제가 아니에요. 내란은 전혀 아니지만 만보 양보를 해서 내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계엄이 해제된 다음부터는 내란이라는 말은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보면 우리가 지금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했고 그다음에 12월 4일 새벽에 해제됐으니까 됐어요. 12월 4일 이후에 일어난 것은 내란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내란의 내자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는 내란 선동 선전으로 처벌하겠다. 내란은 끝내는데 뭘 또 내란을 그 이야기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전 목사님한테도 뭐 저런 말 하는 거고 전하 이동호 장로도 뭐 저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컨대 지금 새롭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행위를 선동한다면 저 범죄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국헌문란 목적으로 새롭게 국헌문란과 폭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또 그 행위를 선동한다면 저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그 목적으로 그런 폭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선동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없단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선동을 하는 것은 전혀 언어 도단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